4월 2일이면 관세 불확실성이 거치고 상승을 좀 할 거란 기대가 많았는데 또 한 번 실망을 안기며 하락한 비트코인. 트럼프가 관세 가지고 왜 이 난리를 치는지 여러분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미 아실 거예요. 미국 정부의 정부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하려는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고 혼란을 줘서 국채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10년물 국채 금리 또한 낮추고 정부 부채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죠. 그럼 아마 다음으로는 이러한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건 알겠다. 근데 그래서 트럼프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난리를 치려는 걸까? 제가 찾은 답은 5월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비트코인, 알트코인 관점도 공유 드릴게요. 현재 미국의 부채는 이대로라면 올 여름쯤 한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한도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최근 2, 3년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자 부담이 이제는 국방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한도를 늘리고 부채를 늘려서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죠. 이에 트럼프 정부는 관세로 경제에 혼란을 주며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의도된 게 맞을까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가 대놓고 금리를 낮추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의도한 것이 맞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금리를 낮추려는 건 알겠다. 그럼 대체 언제까지 금리를 낮추려고 이 난리를 계속할 것이냐? 저는 가급적 5월 언저리까지는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 만기는 대부분 올해에 몰려 있습니다. 이전 국채는 만기되고 새로운 국채를 재발행하겠죠. 이 과정에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재발행을 하는 것이 지금 미 정부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서도 상반기, 특히 4월, 5월에 70% 가까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감이 오죠. 경기 침체 리스크와 우방국들과의 관계 악화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트럼프가 왜 지금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난리를 빨리 수습하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지요. 제가 미국 정부라면 이러한 국채 재발행이 완료되는 6월, 그게 불가능하다면 가급적 5월까지는 시간을 끌고 싶어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5월까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 리스크입니다. 피치 같은 신용평가 기관과 골드만삭스, JP모건과 같은 투자은행들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 확률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요 경제 지표들도 점점 경기 둔화 사인을 보이고 있죠. 오죽하면 미국 상원에서도 여야가 의회 승인이 없으면 관세 정책을 철회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리파이낸싱만을 의도한 것이고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면 어느 순간에는 멈춰야 할 겁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리스크는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난 4월 2일 발표된 관세율은 최대 수준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시간을 끄는 건 가능해도 여기에서 더 강력한 수를 두기는 어려운 만큼 여기서 2개월 이상 더 시간을 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6월까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주식과 코인 시장은 더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5월경이면 이러한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난리도 거의 끝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관세 전문가가 아니니 제가 공유드린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 용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역시도 올해는 이번 상승장의 마지막 해로 보고 있고 따라서 언제든 하락장으로 전환될 리스크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욕심을 버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한다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래스노드라는 온체인 분석 업체의 최신 주간 리포트를 보면 온체인 데이터들이 하락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글래스노드는 이대로 추가 하락장으로 가거나 또는 반등을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 풀매수 홀딩 전략을 유지 중인데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고점을 갱신하며 상승장을 지속하든 하락장으로 가든 최소 공통 반등 구간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저의 매도 근거들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고래들의 롱 매집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선행하곤 했던 글로벌 유동성 M2 지표도 최근 내려오긴커녕 전 고점을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말이면 반등한다고 보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 다만 이 지표는 최근에 코인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알고 있을 만큼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만 유일하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고 다른 근거들과 조합하여 사용한다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통 고래들로 해석되는 장기 보유자의 보유 비중도
분배를 멈추고 다시 축적했습니다. 과거 상승장 고점 수준들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것은 고래들이 상승장 막바지에 개미 투자자들에게 익절하고 엑시트하는 움직임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과거 상승장의 고점들 대비 개인 투자자들의 열광 정도가 낮다는 것은 다른 데이터들로도, 그리고 저희의 직간접 경험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결코 자주 뜨는 지표가 아니며 신뢰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 리딩 다이아고널처럼 보이는 패턴도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더더욱 조정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해쉬리본 바이 시그널입니다. 이 지표 또한 굉장히 적중률이 높았던 상승 시그널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청록색 선으로 표시했던 부분들은 이 신호가 뜨고 머지않아 큰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주황색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단기 하락이 있긴 했으나 사이클의 저점이 머지않았었거나 또는 단기 조정 후 다시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도 바이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바로 상승 또는 짧은 조정 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전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승장에선 과거 상승장과 다르게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유의미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난번 고점이 최고점이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과거 사례에선 찐 고점이 나왔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 현재는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고점이 한 번 더 경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례도 이런 식으로 옮겨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난 상승장 이후로 몇 년간 알트코인의 개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난번 상승장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지금은 이번 상승장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최고점 부근일 것이고, 이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알트코인 상승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제 채널을 오래 구독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금리가 고금리 시기든 저금리 시기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주가와 코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회의 창으로 봅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는 6월부터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기회의 창도 6월에 닫힐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저는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이 4월에서 6월 사이에는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위협은 길면 6월까지 또는 현실적으로 5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반응은 실제 위협의 종료 시점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가격의 약세가 지속되며 몇몇 온체인 데이터들이 하락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을 예고하는 지표들도 많습니다. 올해는 상승장의 마지막 해라고 보는 만큼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만, 저는 아직 고점 경신이 남아있거나 또는 그 관점이 틀려 장기 하락장으로 가더라도 그 전에 공통 반등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근거들은 앞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계상 6월 18일 금리 인하 전까지 기회의 창이 열려 있을 때가 코인 및 주식시장의 상승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그 전에 유의미한 상승이 나와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